가서 잡아와.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무빙 14, 15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재만은 청계천 상가에서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배력과 스피드를 겸비한 그의 능력은 아들 이강훈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정원고등학교에서 특수인재로 비밀리에 키워주고 있었죠. 경찰에 연행되는 아내를 보자 이재만은 결국 봉인했던 힘을 해제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이유부터죠. 재만이 어떤 괴물인지 테스트하려던 민 처장은 재만이 김두식을 대체할 만큼 뛰어난 블랙 요원은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초능력자이지만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민 처장이 돌아서던 그때 꼬마 강훈이 재만과 같은 능력을 보이자 초능력이 유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이것을 바탕으로 초능력자의 자녀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정원고등학교입니다. 안녕, 장희수야. 잘 부탁해. 어찌된 일인지 미국 측에서 먼저 정보를 알아내 프랭크란 요원을 보내죠. 그는 과거 블랙 요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자식의 존재 여부를 묻습니다. 그 혹시 자식이 정원고등학교 다니나요? 북한 또한 정원고의 초능력자 유출 영상을 단서로 즉시 기력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북한 능력자들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3명. 이게 우연일까요? 무빙 16, 17화부터는 이 북한 능력자들의 리더인 김덕윤을 필두로 본격적인 초능력자들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재 기력자 발 믿을만한 초능력자 내놔. 우선 정원고 유출 영상을 통해 뭔가 수상하다는 걸 직감한 미영과 주원, 이들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학교를 찾아갑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까지 들어? 현재 강훈은 독서실에 있고 희수와 봉석은 버스에 있는 상황이었죠. 먼저 도착한 미연이 아이들의 담임선생이자 국정원 소속인 최일환 선생을 만나고 뒤이어 주원이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들의 담임선생이 일환과 면담 중이던 미연은 주원이 들어오자 속으로 놀라죠. 그건 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미연 선배를 같은 학부모로서 여기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였죠. 아버씨, 아니 이게 무거워? 무거워. 침착하게 표정 관리를 하고는 둘은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데 여기에 대해 일환도 끝까지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미연과 마주친 이상, 그리고 초능력자의 자식들이 전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걸 확인하게 된 이상, 주원이 정원고가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건 확신했을 겁니다. 희수야! 문제는 북한 요원들도 남한에 도착해 정원고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매번 하던 대로 나는 위에서 쏘고 강영은 밑에서 구해. 예? 북한 능력자들의 리더인 덕윤이 잠재 기력자 파일, 남한 말로 초능력자 파일을 넘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재 기력자 발 믿을만한 초능력자 내놔. 덕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이곳은 미연이 찾아갔던 진학 지도실인 것 같은데 학교에는 강훈의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찬일이 강훈에게 접근을 하죠. 너 맞구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강훈이 어딘데? 찬일의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아무리 강훈이 같은 능력자라도 고도로 훈련된 요원을 상대하기는 벅차 보입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오던 강훈이 돌아오지 않자 재만이 학교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 비행 능력자 준하가 스포츠 센터에서 훈련하는 희수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조선에만 초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한일과 준하 모두 강훈과 희수가 능력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확인하자. 이때 봉석은 희수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힘을 각성하고는 능력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약간 두식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봉석이 미연에게 자신도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말을 하자 그녀가 두식으로부터 들었던 비행 능력에 관한 팁을 아들에게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능력을 컨트롤해 지상에서 스피드까지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엔 엉성하겠지만. 너 뭐야? 너 몸이 떠? 일환과 면담을 마치는 미연은 지나가듯 속삭이죠. CCTV. 그리고 학교 전원을 내린 건 미연입니다.
현재 노출된 북한 능력자들은 괴력 능력과 비행 능력입니다. 잠재 기력자 발견. 오감 능력자인 미연이 공격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총을 쏘는 북한 능력자 역시 오감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벽을 뚫고 나오는 또 다른 북한 능력자가 주원을 상대하는 걸 보니 역시 같은 무한 재생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작대로라면 북한의 괴력과 비행 능력자를 제외한 오감 능력자 배제학과 무한 회복 능력자 권영득이 미연과 주원을 상대하고 제만은 아들을 쓰러뜨리는 같은 능력자 박찬희를 상대하게 될 겁니다. 가군이 어딘데? 정원고에서 북한 능력자들과 남한 능력자들이 싸우는 동안 스포츠센터에서는 아직 풋내긴 봉석과 희수는 정준하를 상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준하가 이들을 미행한다는 걸 확신한 전기 능력자 궤도가 도와주기 위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김도균이 어떻게 북한 능력자들의 리더가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단서는 바로 김두식이죠.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뭐? 살아서 남과 부 양쪽에 쫓기는 것으로 하지. 여기는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두식을 언급하며 김두식, 그놈 때문이야. 그렇다면 두식이 북한 침투 작전을 벌인 건 확실하고 그 현장에 덕윤도 있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두식 때문에 덕윤은 부상을 입고 VIP 경호까지 실패하게 되며 이후 북한 능력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아마도 16, 17화에서 덕윤과 북한 능력자들의 일부 과거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뭉친 전 안기부 위원 미연과 주원의 활약도 무척 기대됩니다. 이곳 여기는 그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분명히 계급이 있는 너 57기라며? 선배 미연 앞에서 작아지는 소심한 후배의 모습, 54기. 사랑한 아내 앞에서는 강렬한 헐크의 모습, 저 아저씨가 뭘 했겠지. 주원의 이런 매력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특히 미연의 예고편에서 한 말, 어디까지 들었니?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본인이 하는 경고인지 아니면 오감으로 엿들은 내용을 말하는 건지는 본편을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연의 직접적인 각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두식이 민 차장을 인질로 삼으며 끝까지 미연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연기를 했던 거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나 때문이었다. 그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두 나를 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와의 관계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기 위해서였다. 두식이 만약 미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에 몰릴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김두식, 당신은 어쩌다 나를 만나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쫓기는 신세가 된 두식을 생각하면 미연이 그동안 감춰둔 분노가 충분히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구 안기부였던 국정원에서 이제는 아들까지 건드리려고 하니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라는 말이 그의 각오로 해석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아무튼 무빙 1화부터 7화까지는 초능력을 물려받은 자녀 세대의 고민과 갈등, 우정을 다뤄주며 8화부터 15화까지는 부모 세대의 과거를 밝혀줘서 보는 내내 궁금한 것들이 풀려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북한 능력자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흥미진진한 무빙 16, 17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디즈니 플러스 무빙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공개됩니다. 과거에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3명. 이게 우연일까요? 당신 누구야? 어디까지 들었니?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들어와야겠습니다. 잠재 기력자 발견. 미래의 말로 초능력자. 내놈. 너 맞구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군이 어딘데? 학교. 남조선에만 초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확인하자.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CCTV.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김두식, 그놈 때문이야.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